박사님,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오늘은 일어나질 못하네요. 그 한마디로 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35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날의 쓰러짐은 오랜 세월 쌓여온 작은 무너짐들의 결과입니다. 매일 물 한 잔을 건너뛰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끼니를 대충 때우고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박재우입니다. 35년 동안 어르신들의 몸을 연구하며 왜 어떤 분은 90세에도 손주와 시장을 걸어다니고 어떤 분은 75세에 갑자기 침대에 눕게 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체질도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딱 4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제때 안 마시고 근육을 쓰지 않고 영양을 놓치고 사람과의 말을 잃어버리는 것. 이 4가지는 조용히 몸속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이제 그만하고 주저앉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를 분명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피곤하고 예전보다 기억이 흐려지고 잠이 들지 않으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몇 해 전 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78세 이명자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씩씩하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워 보였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피곤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수분이 현저히 부족했고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5%나 적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은 고작 2컵, 운동이라곤 마당을 서성이는 정도였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계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4번 따뜻한 물 1컵씩만 드세요. 그리고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나 앉기를 해보세요. 잠들기 전엔 자녀에게 전화 한 통만 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박사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4가지 생활 패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체내 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귀찮아하시거나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십니다. 하지만 노년기 탈수는 병보다 무섭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대한노인의학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게 아닙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이 무리하게 됩니다. 74세 이정숙님은 매일 피곤했지만 검사 결과 단순한 탈수였습니다. 하루 4컵의 물만으로 두통과 어지럼이 사라졌습니다. 정숙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물만 마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아침 기상 직후 1컵, 점심 30분 전 1컵, 외출 후 돌아와서 1컵, 잠들기 1시간 전 1컵. 이렇게 하루 4번만 따뜻한 물 1컵씩 드세요. 따뜻한 물이 좋은 이유는 몸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기관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이 놀라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물을 몇 번 나누어 마셨나요? 수분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 하루만 쉬어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근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대 노년건강연구소에 따르면 하체 근육이 약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장기간 누워 지내게 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결국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78세 박철수님은 하루 10,000보를 걸었지만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겪었습니다. 철수님은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셨어요. 그런데 근력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걷는 건 습관이 됐지만 정작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필요한 다리 힘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키워야 할까요?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발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벽을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세요. 한발 서기는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보세요. 이 3가지만 매일 하셔도 근육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통과 관절 통증은 다릅니다. 근육통은 뻐근한 느낌이지만 관절 통증은 찌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3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을 소모시킵니다. 이 약들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약이지만 동시에 몸속 영양소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만성질환 약 복용자의 58%가 영양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몸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이 병을 막아주는 동안 영양소가 빠져나가면서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70세 이영철님은 기억력 저하로 걱정했지만 원인은 약으로 인한 비타민 결핍이었습니다. 영철님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오래 드셨는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비타민 B12와 엽산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양을 채워야 할까요? 바나나, 견과류,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많고 등푸른 생선은 코엔자임 Q10과 DHA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바나나 반개, 견과류 1줌,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만 챙기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아침 식사 후에, 견과류는 오후 간식으로
생선은 저녁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식탁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말고 음식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합니다. 약을 끊으면 병이 악화됩니다. 약은 계속 드시되 영양소를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오늘 어떤 색깔의 음식이 올랐나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외로움은 심장을 약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수명이 평균 7년 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 자체가 생명력을 만들어냅니다. 80세 박모님은 배우자 사별 후 1년 만에 급격히 쇠약했지만 매일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박모님은 남편을 잃고 나서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TV만 보시고 밥도 대충 드시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셨죠. 그런데 자녀분이 매일 저녁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이런 짧은 대화였지만 박모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복지관에도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대화가 생명을 되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복지관 활동 참여.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시작하세요. 침묵은 몸을 약하게 하지만 대화는 생명을 되살립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이렇게 단 4가지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물을 마시고 근육을 쓰고 영양을 채우고 사람과 이어지는 것. 이 4가지가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00세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니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십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호흡과 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장이 깨어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를 합니다. 팔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동작 하나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깨어납니다. 아침에 근육을 깨우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아침 식사로는 바나나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을 챙기십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식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챙겨도 영양은 충분합니다. 점심 30분 전에는 다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전 물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로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십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2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지켜줍니다.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해요. 오후에는 짧은 산책을 하십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산책 후에 돌아오면 또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외출 후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뭐 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뇌가 자극받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화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예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십니다. 노년기에는 저녁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따뜻한 국물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산책을 한 번 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십니다. 밤사이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니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족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내일은 뭐 할 건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대화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혼자 생활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추가하면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3일이면 몸이 반응하고 3주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 3일은 낯설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3일만 참고 하면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3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물론 매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피곤해서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바빠서 전화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루 이틀 빠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 빠졌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걸 꾸준히 하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같은 음식을 드십니다.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화려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일상의 반복. 그 반복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킵니다. 오늘 하루 중 어떤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물 한 잔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의자 일어나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몸, 근육이 사라지는 몸, 영양이 빠진 몸, 그리고 말이 끊긴 삶. 이 4가지가 쌓이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물을 안 마시고 근육을 안 쓰고 영양을 안 챙기고 사람과 안 이어지는 그 습관이 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고 근육을 쓰고 영양을 채우고 사람과 이어지면 몸은 언제든 다시 일어섭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과 일찍 무너지는 분들의 차이는 체질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매일 물을 4번 마시고 매일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고 매일 바나나와 견과류를 챙기고 매일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네 가지를 매일 반복할 뿐입니다. 반대로 일찍 무너지는 분들은 물을 안 마시고 움직이지 않고 영양을 놓치고 혼자 지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78세 이명자 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진 게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근육을 안 쓰고 영양을 놓치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으며 조금씩 무너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하지만 명자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2주 만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몸은 제대로 관리하면 언제든 회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곤하고 기억이 흐려지고 잠이 안 오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물이 필요하고 근육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응답하세요. 오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오늘 의자에서 10번 일어나세요. 오늘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세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산소가 잘 돌고 뇌가 깨어나고 심장이 편해지고 신장이 회복됩니다. 물 한 잔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여러분의 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부터 너를 잘 돌볼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모레도 글피도 매일 반복하세요. 3일이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지고 머리가 조금 맑아지고 피로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3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 습관이 자리 잡으면 다음 습관을 추가하세요. 의자 일어나기, 바나나 먹기, 전화하기.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면 됩니다.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물을 마시고 매일 근육을 쓰고 매일 영양을 챙기고 매일 사람과 이어진 1년 후의 모습.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 지금보다 훨씬 맑아진 정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하루. 그건 꿈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손주와 시장을 걸어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분들.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꾸세요.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80대, 90대가 침대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물 한 잔, 오늘 의자 일어나기 10번, 오늘 바나나 반 개, 오늘 전화 한 통.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를 되돌리는 저녁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딱 15분만 투자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지는 그런 루틴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물 마시기, 의자 일어나기, 영양 챙기기, 사람과 연결되기 중에서 무엇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